그럼 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직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침장에 사토리 펀드 설립자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른 전 세계적인 흐름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도 좀 더 빨리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시장이 20% 정도 붕괴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적인 약세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지고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매수대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죠. 아마존닷컴이 노조 설립에 대한 이슈가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제 우체국, USPS 우체국에서 이제 아마존닷컴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장이 여러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거리적으로 멀으니까 이제 우편함을 설치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뭐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수익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세에 가담을 했고요. 뭐 삼성도 그렇지만 한국의 삼성도 그렇지만 미국의 아마존닷컴도 노조를 좀 싫어하는 거는 경영의 어떤 자본을 없앤다는 맥락에서 어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0.2% 상승 마감했고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공통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 시장에 좀 인식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뉴욕 지역 제조업 지수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지역은 미국의 어떤 경제나 주식시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2017년, 2018년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빠르게 상승하던 그런 상황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경제 회복 그리고 뉴욕 지역의 경제 회복을 그래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 주택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83으로 전월과 그리고 기대치가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재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주택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위협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과 5월 강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유가 오늘 크루드 오일이 1.5% 또 상승했습니다. 1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66달러 3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2.2% 상승했고요. 에너지 장비가 3.7%, 정유 산업이 2.1%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금속 광산 산업이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슈가 오늘 많았죠. 금요일만 해도 5만 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4만 5천 불대로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마치 판매한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로 풍기는 이제 트윗을 하는 바람에 하락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머스크나 이제 회사 측에서 테슬라 측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힘을 못 쓰고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더 이상은 어떤 일론 머스크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장중에는 561달러까지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마이너스 2%, 12달러 정도 하락한 57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AT&T가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잘 올랐습니다. 4% 이상 올랐어요. AT&T의 콘텐츠 사업부 워너 미디어 쪽하고 그리고 케이블 TV
그 워너미디어하고 이제 그 케이블 TV 쪽에 디스커버리하고 합병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돼야지 구체적인 합병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AT&T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타임워너라든가 다이렉TV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디스커버리에다가 오늘 이제 디스커버리의 일부를 또 분사를 하고 그동안 다이렉TV 지분을 또 매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좀 경영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너무 과대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5G 네트워크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측에서 주도해가지고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들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장중에 이제 그 주식을 파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AT&T 주가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오늘 AMC 주가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 측에서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CDC 측에서는 또 이걸 이제 확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우려 섞인 말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들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제 곧 조만간 CDC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은 극장 같은 경우에는 100%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재가 돼가지고 AMC 주가가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인데 좀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안 되게 지금 6월 달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현재 연준 총재도 거의 대부분의 연준 총재들이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제 모든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타난 지표들이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표들이 너무 이제 경기 회복 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들도 또 굉장히 또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지하는 부분들이 연준 총재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OMC 회의가 열리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나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는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매 판매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그 사이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의류 도매나 이런 것들은 5%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타겟이나 월마트, 홈디포, 로스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홈디포와 메이시스, 월마트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여행업체인 트립닷컴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는 주당 순이익이 좀 회복되거나 더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존에 나왔던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지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지가 또 시장에서는 관건이 될 거고요. 건축 시장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건축 허가 4월달 건축 허가 건수는 3월달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규 주택 착공도 한 4만 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이 이제 한국에서 그 석가탄신일로 쉬는 동안에 발표가 되는데 FOMC 회의록 상에서는 연준이 사실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점도표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에 주목해 보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